투자 초보를 위한 버핏과 멍거의 조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 아니면 이미 시작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 이 두 거장이 투자 초보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 하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특정 종목이나 투자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이자 최악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투자에서 당신을 망치는 건 시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버핏과 멍거가 수십 년간 강조해온 투자의 본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투자의 핵심 철학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챕터 1. 당신은 투자자인가, 투기꾼인가?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기를 하고 계신가요? 뭐가 다른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정과 만족스러운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 모두 투기다. 쉽게 말해볼까요? 투자는 이성적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거죠. 반면 투기는 감정적입니다. 분석보다는 분위기와 막연한 기대감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그레이엄은 이를 무모한 투자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절약하는 낭비꾼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첫 번째 과제는 명확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챕터 2. 주식이 아니라 사업을 사라. 워렌 버핏 투자 철학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사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가격이 오르내리는 종이 쪼가리, 화면에 깜빡이는 숫자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다릅니다. 주식 뒤에 있는 실제 사업을 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의 아주 작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꿉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오늘 주가가 얼마야?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게 되죠. 이 회사가 10년, 20년 뒤에도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트레이더는 주가 변동에 관심이 있지만 사업 소유주는 사업의 장기 수익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단기 수익을 노리지만 사업 소유주는 사업이 건재한 한 영혼이 보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챕터 3. 복리의 마법과 장기 투자. 사업가의 관점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장기 투자가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칭했다는 복리. 이게 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거죠.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버핏은 콜럼버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에게 투자한 3만 달러, 만약 이걸 연 4% 수익률로 계속 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963년까지 무려 2조 달러로 불어났을 겁니다. 작은 수익률의 차이가 긴 시간을 만나면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잦은 매매는 이 마법을 스스로 깨버리는 겁니다. 버핑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나치게 활동적인 주식시장은 기업의 소매치기다. 매번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와 세금이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이 벌어들인 수익을 계속 갉아먹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ROE 12%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주식을 사고 팔면서 매번 2%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벌어들인 이익의 6분의 1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챕터 4. 능력의 범위 안에 머물러라.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 이게 바로 능력의 범위 개념입니다. 모든 걸 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뭘 이해하고 뭘 이해 못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버핏이 왜 오랫동안 기술주를 안 샀을까요? 그가 어리석어서? 아니요. 그냥 자기 능력 범위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버핏과 멍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사업입니다. 기술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능력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정확한 가치 평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업만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 회피. 산업의 변화나 경쟁 위협은 깊은 이해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감정 통제. 자신이 잘 알고 신뢰하는 사업에 투자했을 때만 시장의 소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 범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경계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버핏이 결국 애플에 투자한 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는 애플을 기술 회사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관찰한 끝에 애플이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소비재 기업이라는 걸 이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투자한 겁니다. 챕터 5. 안전마진 성공 투자의 비밀.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합니다. 건전한 투자의 비결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안전마진이다. 안전마진이 뭘까요? 회사의 진짜 가치와 여러분이 지불하는 가격 사이의 차이입니다. 1973년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의 가치를 4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회사를 1억 달러에 거래하고 있었어요. 버핏은 뭘 했을까요? 대량 매수했습니다. 진짜 가치의 4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었으니까요. 안전마진은 두 가지를 해줍니다. 첫째, 실수로부터 보호.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도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가 좀 틀렸어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도 충분히 싸게 샀다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높은 수익. 주가는 장기적으로 내재 가치로 수렴합니다. 내재 가치의 4분의 1을 샀다면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당신이 얻는 것과 당신이 지불하는 것의 차이, 그것이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든다. 챕터 6.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을 찾아라. 자, 그럼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요? 버핏은 경제적 혜자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중세시대 성을 생각해보세요. 성 주변의 혜자는 적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경쟁자를 끌어들입니다. 혜자가 없으면 금방 경쟁자들이 쳐들어와 수익성이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혜자를 볼까요? 강력한 브랜드. 코카콜라를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다른 콜라보다 코카콜라에 기꺼이 더 많은 돈을 냅니다. 치즈 캔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멍거는 말합니다. 매년 가격을 10%씩 올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 이게 진짜 브랜드 파워입니다. 가격 결정권이죠. 저비용 구조. GICO를 예로 들어볼게요. 직접 판매 모델로 보험 설계사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보다 훨씬 싼 가격에 보험을 팔면서도 높은 이윤을 남깁니다. 버핏은 이런 기업들을 필연적인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여전히 시장을 지배할 기업들이죠. 챕터 7. 미스터 마켓을 이용하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천재적인 비유, 미스터 마켓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마켓은 여러분의 사업 동업자인데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 그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집은 살래? 아니면 내 집은 팔래? 기분 좋을 때는 끝없이 낙관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릅니다. 기분 나쁠 때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비관하며 헐값에 팔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은 미스터 마켓의 기분에 동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우스꽝스러운 가격을 부르면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가 공황에 빠져 엄청나게 싼 가격을 제시한다면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미스터 마켓은 여러분의 하인이지 안내자가 아닙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광범위한 공포는 투자자의 친구고 개인적인 공포는 적이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좋은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때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까지 그 공포에 휩쓸린다면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챕터 8. 인내심 최고의 무기. 찰리 몽거는 투자를 야구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3번이면 아웃입니다. 투자에서는 스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안 보이면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면 됩니다.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초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바로 과잉 행동입니다. 뭔가 계속 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서 잦은 매매를 하거나 불확실한 기회에 성급하게 뛰어듭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정리해볼까요? 잦은 매매로 수수료와 세금 날리기, 단기 시장 예측에 의존하기, 이해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기, 인기 주식 따라 사기, 손실 만회하려고 성급하게 움직이기.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투자는 끊임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신중한 기다림과 결정적 순간의 과감한 행동입니다. 엔딩.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해볼까요? 투자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세요. 주식이 아니라 사업을 사세요. 여러분은 사업가입니다. 장기 투자와 복리의 마법을 믿으세요. 시간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능력의 범위 안에 머물러요.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투자하세요. 안전마진을 확보하세요.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세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을 찾으세요. 강력한 브랜드, 낮은 비용 구조를 가진 기업이죠. 미스터 마켓을 이용하세요. 그의 공황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찰리 멍거는 말합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 때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진 상태이길 원한다. 투자는 평생의 학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가처럼 생각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하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에 분명히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